자, 에코프로머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56분 지나가고 있고, 자, 우리 가족분들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9% 주가 빠졌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질까? 딱딱도사 김 대표도 이제는 거의 바닥을 잡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걸까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진짜 딱딱도사가 이거 실력이 있는 게 맞는 건가 의심이 될 시점인데, 제가 우리 가족분들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계속 예상 범위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진짜 이 세력들이 굉장히 드라이빙을 세게 걸고 있다. 그죠? 악재의 세력이다. 악재의 세력이다.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이 골파기도 좀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긴 해요. 없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정도 자리는 사실 거의 저점이에요. 저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 만약에 깨지면은 어디였죠? 15만 4천 원. 이 자리가 깨지면은 제가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했어요? 어디까지? 14만 4,200원. 그죠? 이 자리. 이때 양봉의 시가 자리. 요 자리까지 밀릴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딱 밀리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빠지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FOMC 회의가 지금 있어요. 30일. 31일. 그죠? 자, 이 시간은 현지 시간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그리고 모레로 넘어가는 새벽에 FOMC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정리회의 때 두 번째 날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날에 뭐가 있냐면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금리가 지금 원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 금리 인하를 2024년에 75bp가량 떨굴 거다. 올렸던 거를 그만큼 떨구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증시가 올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기준금리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있죠? 어떤 우려감? 지금 당장 기준금리 떨구는 건 좀 오바다. 인플레이션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준금리 동결은 괜찮지만 인하는 좀 천천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연준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지금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준에서 안 좋게 실제로 최근에 월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발표한 금리 인상 지금 좀 약간 섣부르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반영해서 금리 인상 생각해보니까 지금 좀 너무 빠른 것 같아. 천천히 할 거야. 좀 당분간 동결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버리면은 증시가 살짝 악재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얼어붙을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좀 먼저 되고 있다. 그리고 FOMC 회의와 더불어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전에는 이 빅테크가 밀리면은 증시가 크게 밀려요. 그죠? 왜냐면 미국을 받쳐주고 있는 미국의 기둥 같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쇼크 오면은 주가 무너지죠. 그죠?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조금 선진국 시장에서는 물량을 안 빼거든요. 미국 같은 주식에는 이거 발표 있다고 해서 FOMC 발표 있다고 해서 주식을 팔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신흥국이죠. 우리나라는 신흥국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이런 게 있기 전에는 물량을 팝니다. 굳이 이거를 끌고 가면서 막 억지로 막 농사매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인들은 어차피 우리나라 단타 치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죠?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을 지금 굳이 이 물량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이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탈이 발생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에코프로머티도 외인들의 이탈이 발생이 됐고 오늘 주가가 빠졌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FOMC 회의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반등 자리가 앞으로 나올 때 어떤 식의 흐름으로 나올 수 있고 어디까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를 정확한 맥점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오늘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먼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밤늦은 시간에 저녁 7시인데 늦은 시간까지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성대결절로 제가 최근에 고생했는데도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촬영하는 딱딱도사 김 대표를 위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관련해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미 다 보여드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오전부터
에코프로머티 대응 전략들을 올려드렸는데 오전 9시 6분에도 에코프로머티 수급이 오늘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2차전지 반등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은 되나 2차전지 대장주들이 수급에 따라서 한 번씩 눌려주고 갈 수 있습니다. 눌림 목자리가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주가가 밀리는 이유 설명을 드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FOMC 회의로 인해서 이런 지표들과 실적들, 금리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축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요 일정들이 뭐가 있는지를 설명드렸죠. 29일부터 30일까지 어떤 식의 일정들, 31일까지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전부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또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정보들을 미리미리 알려드리면서 주가 흐름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냐면 750명 넘게 800명 가까이 입장하셨는데 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면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주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최대한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의 고점 자리를 노려서 에코프로 머티를 매도하는 어떤 전략들을 계획하고 있을 텐데 물론 나는 매도하지 않고 더 끌고 가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끌고 간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결정을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가는 거. 이 자리가 고점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또 후속주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의 후속주인데 사실 에코프로 머티도 포스코 DX의 후속주로 제가 알려드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추천주들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에코프로 머티 후속주를 한번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준비한 종목들은 또 이제 LS 머티리얼즈의 후속주가 되겠죠.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잠깐 보시면 12월 12일 날 제가 소통방에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22,000원에 매수 타점 드리고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이 120%의 수익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확대해서 보시면 제가 수익이 나신 분들은 수익 인증 문자도 보내달라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죠. LS머트 수익 크게 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텔레방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밑에 보시면 수익 인증 내역까지 저한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옆에 보시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밖에도 문자가 많이 왔는데 제가 문자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기억에 남는 문자만 가져왔어요. 보시면 딱딱도사님은 저에게 은인이십니다. 올해 세일바스 때부터 대표님 알았는데 작년에 혼자 투자 미룬 돈 거의 다 복구됐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분은 2022년도에 제가 왜 기억에 남냐면 1억 7천가량 손실을 크게 보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2023년에 주식에너지 영상을 우연찮게 보시면서 세일바스 때부터 따라오시면서 뭐 EM 플러스, 금양,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DX, LS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로 꾸준히 수익을 내시면서 수익 전환 1억 5천만 원의 수익 전환을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면서 에코프로 머티의 후속주까지 받으신다면 안전하게 좀 실시간 대응을 받으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5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자를 받으시면은 제가 이 문자에다가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 링크를 같이 보내드려요. 그래서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를 보시면 자, 우선은 이 FOMC 발표들이 있죠. 그죠? 일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지금 29일, 30일, 31일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조업 지수 뭐 나오고 이거는 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지금 30일 날 있을 노동부 관련된 구인 이직 보고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랑 좀 연관성 있는 기업들 뭐가 있죠? 제너럴 모터스의 실적 발표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겠죠. 그리고 정례의 2일차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기준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주가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31일까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31일.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딱 보면은 답이 나와요, 사실. 수요일까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수요일 내지 늦으면 목요일 요 시점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수요일날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목요일부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전까지는 에코프로머티가 마지막 눌림목이 좀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OMC가 해결되면은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에코프로머티가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우리가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지만 올라가는 어떤 근거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 떨어진 이유가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그 재료들, 악재들이 반영이 됐는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테슬라 실적 쇼크, 어닝 쇼크, 그죠?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반영이 끝났죠. 그죠? 반영이 끝났습니다. 하락이 미리 나왔었고 테슬라도 주가가 폭락이 나왔고 지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주식은 테슬라의 어닝 쇼크를 미리 선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 예멘, 이스라엘, 하마스. 가장 큰 거는 예멘과 북한이었어요. 그죠? 북한은 국내 리스크고 외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로 작용이 됐고 예멘도 마찬가지로 홍해 물길을 막으면서 2차 전지 쪽 특히나 실적이 안 좋은 테슬라의 어떤 실적을 더 안 좋게 만드는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예멘 반군 놈들이 2차 전지에 그 하락에 배팅을 한 건지 물길을 잡고 그냥 놓아주질 않아요. 홍해에 물길을 잡고 이 썩을 놈들이 그죠? 얘네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공장 셧다운 해가지고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베를린 기가팩토리 문 닫았잖아요. 지금 다시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일주일 2주일 넘게 문 닫았어요. 그게 엄청나게 크다고요. 어마무시한 규모의 공장인데 그 공장을 아예 못 돌리는 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멘 그 반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FOMC인데 사실 이 첫 번째는 끝났어요.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럼 얘는 제외예요. 그죠? 끝. 두 번째는 뭐예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는 아직 남아있는데 일단은 지금 주가에 엄청나게 계속 자극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시간이 좀 지났고 그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확대만 안 된다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소강 상태에 빠진다면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소강 상태에 빠지다가 다시 확대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면 그때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어떤 영향력이 없고요. 두 가지를 제외시키게 되면은 FOMC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FOMC가 해결이 되면 일시적인 어떤 반등은 나와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추세적인 상승은 나오기 어려워요. 추세적 상승은 어렵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머티 2차 전지 종목들 사실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의 어떤 전기차의 흐름이 상반기 때 호실적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죠? 호실적이 어렵다. 이게 현실적인 국면이에요. 계속 실적이 좀 떨어질 거고 왜냐면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양극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인플레이션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이런 원자재, 광물이라든지 이런 물가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리튬이나 양극재나 원자재가 원래는 원석 그 자체로 있었어요. 광산이나 호수나 이런 데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발굴 작업을 계속하죠. 캐죠. 가공하죠. 그러면서 공급량이 많아져요. 공급량이 많아지면은 자, 기존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광물이라든지 소재의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서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급량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광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남아도는 자재들이 많기 때문에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것들로 이제 실적 마진을 뽑아야 되는데 마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세적 상승은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추세적 상승이 어렵다는 거는 이전처럼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오랫동안 올라오는 어떤 흐름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추세적으로 올랐다 눌리고 이런 식으로 전고점 자리까지 가는 이런 식의 흐름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변동성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예요. 추세적인 반등, 그 다음에 추세적인 꺾임, 그죠? 반등, 꺾임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하락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물론 그 이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주식엔 100%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2차 전지의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이다. 한 가지 변수는 연기금에서 물량을 많이 담았다는 거. 근데 연기금도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만 원대 초반이 오면 그냥 물량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들의 투자가 잘못됐다는 걸 판단하고 물량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연기금이 물량을 여기서 정리한다. 그럼 우리도 매도를 해야죠. 어쨌든 간에 반등의 어떤 기술적 흐름은 나와줄 수 있다. 변동성 있는 흐름은 한 번쯤 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변동성 없이 쭉 빠지는 거. 이렇게 쭉 빠지는 거는 변동성이 없다고 하면 돼요. 그죠? 한쪽의 흐름으로만 치우치는 거는 변동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변동성이 있다는 거는 어떤 추세의 변환이 생긴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매도하는 타이밍을 적절하게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정도 자리에서는 에코프로 머티가 다시 한번 눌림목 자리가 살짝 나올 수 있고요. 나왔다가 다시 끌어올릴지 모르겠지만 살짝 눌려줄 수 있고 수요일 정도부터 반등의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매도 타점을 잡을 건지 홀딩할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주식에너지 방송에는 제가 이거 어제 올려드린 건데 아직까지도 에코프로 머티가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떨어지는 와중에도 우리 가족분들이 댓글들을 주식에너지 영상에는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남겨주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주식에너지 영상에만 이렇게 댓글이 잘 달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제가 신뢰를 드렸고 믿음을 드리고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그래도 유튜버 중에 주식에너지가 정확하다. 유튜버들 분석 중에는 주식에너지가 그래도 가장 분석력이 좋다. 적중이 잘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만큼 저도 제 분석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물론 저도 틀릴 때가 있어요. 100%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그리고 틀렸을 때 위기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는 능력, 틀림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정성 있게 그 다음 스텝에서 또 최선의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 제시해주는 방송은 주식에너지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는 결과물들이 이런 댓글들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분들의 댓글들 보면서 저도 힘이 나요. 책임감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지 고생하시는 대표님 힘내시고요. 하락장에서 더더욱 빛을 발휘하시는 대표님의 분석, 최고의 분석가이시자 선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끊임없는 공부와 진정성 있는 세밀한 분석 감사합니다. 꼭 승리해라 확실합니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 댓글들 보면서 책임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다잡게 돼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분들 끝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에코프로머티 반드시 반등의 자리가 올 거고 그 반등의 자리에서 우리 가족분들 현명하게 매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매도 타이밍을 또 놓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박스권 변동성 흐름에서 또 피눈물 흘리는 힘든 시간이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드릴 거고요.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했고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에코프로 머티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도와드리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면 매도에 대해서 정확한 맥점까지 잡아드릴 거고요. 지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영상보다는 웬만하면 영상도 중요하지만 실시간 소통방에 무조건 입장을 하셔야 돼요. 입장하시고 또 에코프로 머티가 거의 이제 막바지 반등 구간에서 이제 막바지 우리가 정리하는 타이밍을 잡을 건데 그 이후로 또 후속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후속주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도 저점에서 잡았다면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냈듯이 이런 후속주들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장하셔서 이런 후속주까지 받아보시고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